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제하는 옥군입니다. 6월 13일 오후 4시 8분이네요. 저랑 비슷한 심정일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번에는 뭔가 끝을 봤으면 좋을. 끝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일단은 궁극적인 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반국가 세력의 척결, 그것이 최종 목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끝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있겠죠.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시작이 되려면 저 지금 그 올림픽 공원에서의 그 재선거, 저 운동이 이제 꺼지지 않고 확산이 돼서 지금 거의 임계점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지금 제 느낌에는 간당간당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잦아들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잦아들어도 이제 또 다시 이런 또 상황이 올 겁니다. 이거는 되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예 끝을 보느냐, 저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랑 같은 심정인 분들이 많겠죠. 더군다나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야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좌파적 마인드를 가진 분은 없을 테니까 일단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모르죠. 이제 또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올리다 보면 조회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꾸준히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조회수는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걸 3년을 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거를 해보면 알게 되는 게 있죠. 저도 이제 3년을 하다 보니 유튜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됐죠. 알고리즘도 대충은 이해했고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충은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꾸준히 계속 올리면은 조회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이제 더 빨리 올릴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꾸준히 계속 올리면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게.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또 한 6개월 쉬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평균 한 5회? 이제 이렇게 줄었어요. 5분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꼭 보니까,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의 심정은 다 비슷할 거예요. 다 비슷하니까. 이게 요번에 좀 어떤 진짜 아주 진짜 눈에 띄는 확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기대를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간당간당하는 것 같아요. 임계치에서. 이게 이제 그 임계치를 확 넘어가면 결국은 이재명이가 하야. 저는 하야라는 표현도 참 진짜 이재명한테는 하야라는 표현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니까 하야는 정말 대통령이 내려오는 걸 하야라고 하는 거고 이건 사기꾼이 끌어내려지는데 그건 하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웃깁니다, 진짜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까지 제가 쓰려고 합니다. 이재명이가 하야, 참나. 하야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건 진짜 대통령이 내려올 때 하야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일단 애시당초. 이건 거의 자범인데, 진짜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대 사기꾼 중에 제가 겪은 사기꾼 중에 거의 최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기꾼이 어떻게 대통령직까지 올라갑니까? 그걸 인정해줘야죠. 그 사기꾼의 능력만큼은. 어찌됐건은, 이 사기꾼은 이제 그거를 몰랐죠. 결국은 끝은 이거예요. 그건
저는 이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제 팔자가 그래서 그런 건지 쭉 60년 살다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죠. 야, 이게 꼭 될 것 같아도 안 되는구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될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 작년에 막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반국가, 내란 수괴로 몰아가지고, 저가 생각할 적엔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아마 이재명도 그게 될까 싶었을 수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된 거죠.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그게 어떻게 되지? 말도 안 되는 건데,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나? 이제, 자기는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국민이 확실히 어리석구나. 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이니까 말로만. 사기꾼의 특성은 말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이 최고입니다. 이러고. 예. 제 목숨은 국민에게 달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 사기꾼의 특성이에요, 그게.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깜짝 놀랐겠죠. 이게 되네? 근데 이제 몰랐던 거는, 결국 끝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몰랐을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예. 결국은, 뭐,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놈이 네 관을 봐야 눈물을 짜겠구나,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재명이 딱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짝을 봐야, 그때서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정말, 그래서 잔머리라고 하는 거죠.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잔머리는 정말 좋아요. 제가 봤을 적에. 오죽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저랑 비슷하다고 하겠습니까? 예, 잘난 척하는 웃군이죠. 예, 잔머리만 비교해보면 이재명이나 저나 막상 막할 것 같아요. 제가 세계에서 최고인데, 저랑 비견된다면 뭐 이재명으로서는 뭐 영광이겠죠? 예,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예, 뭐 아무튼 제 우스갯소리였는데, 예, 참. 제가 작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상 겪은 사기꾼도 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겪은 사기꾼 중에는 이재명이가 탑이다, 원탑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고요. 우스갯소리로. 2위를 제가 장영자를 꼽았지 않겠어요. 장영자가 그 당시 돈으로 1조 원대에 가까운, 1조가 좀 안 되는 몇천억 단위의 사기를 쳤으니까 지금 규모로는 진짜, 예, 사기도 그 정도 쳐야, 제가 생각하는 랭킹 2위가 장영자입니다. 제가 겪은 사기꾼 중에.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사기꾼들 모든 그 분야마다 다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급, 최고급, 그 밑에 급, 다 급이 정해져. 사기꾼 중에도 다 급이 있습니다. 깡패 다 급이 있잖아요. 깡패들도 그 소위 정말 잘 나가는 깡패가 있고, 뭐 싸움 실력도 좋고 머리도 좋아야죠. 당연히 깡패가. 1급 깡패. 그 밑으로 쭉 있어요. 저기 동네 양아치 있고. 똑같아요. 사기꾼도 저기 동네 마이너 3부 리그에서 뛰는 사기꾼들도 있죠. 애들 푼돈, 코 묻은 돈 사기 쳐먹는 사기꾼들도 있고. 다 그 급이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거의 최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밑에 급들이 최정식반에 모여 있죠. 아마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동료 의식이 있을 거예요. 다 사기꾼들이니까. 우리 사기꾼 중에 이재명이가 최고야 이런 마인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재명이 정말 존경스러워. 이재명 대통령까지 갔으니 뭐 정말 사기꾼으로서는 정말 최고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실제로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얘기가 늘 그렇듯이 옆으로 샜는데, 아까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쭉 보니까 박지원이라고가 참 그것도 사기꾼 중에 1급 사기꾼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작년부터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1급 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노친네. 예, 그 노친네가 이제 1급 사기꾼이라고 하면 일단 머리가 좋아야 돼요. 잔머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가 다 산다. 그 얘기는 자기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자기들이 내란 세력이니까 자기들은 다 사형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을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자기들이 내란 세력이면서 내란을 하면서 실제 국가 원수를 내란 수괴로 몰아서 지금 깜빵에 쳐넣었으니까 완전 내란이죠. 완전 내란이잖아요.
멀쩡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서 깜빵에 집어넣는 게 완전 내란이잖아요. 그게. 지들은 알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판사들 겁박하고 그 다음에 회유하고 뭐 돈 쑤셔 넣고 별짓 다 해가면서 그 짓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중공이 배후에 있지만, 예, 중국 공산당이요.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국민도 속은 겁니다. 그거 다 몇십 년 동안 지금 거의 100년 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중국 공산당이 다 효과적으로 찍어 누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뭐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하늘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애국가에도 나오듯이 하느님이 보우하사.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뭐 이제 저는 사실은 그래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결국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하느님이죠. 하늘님. 예,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그 박지원이가 하는 소리가 이재명이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성관이를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거예요. 박지원이가.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저쪽 입장이 돼 보면, 지금은 사실은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게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꼬리를 잘라도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꼬리 자르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꼬리를 자르면 몸통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꼬리를 잡으면 몸통까지 다 죽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몸통을 딱 잘라버리면 바로 죽을 거를 몸통을 쫙 자르면 1시간 정도 산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적합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꼬리를 딱 자르면은 그래도 몸통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꼬리를 딱 자르면 1시간 뒤에 죽어.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관이를 저렇게 조져봐야 이재명이가 살아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건 뻔하죠. 선관위를 조지는 척을 하자 이거죠. 선관위를 완전하게 조져버리면 저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다 드러날 테니까. 선관위를 제대로 조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저야 뭐 무식하니까. 아무튼 유식한 표현 잘 모르니까. 그 선관위를 제대로 조지면, 뭐 그것이 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특검을 하면 뭐 합니까? 이재명이가 그 임명한 놈이 그 검사하면 그 뭐 뻔한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조지려면은 이제 저쪽 생각은 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났으니까 이거는 돌파구가 없다. 꼬리를 잘라야 돼. 선관위를 버려야 되는데 선관위까지 살릴 수는 없다. 이거는 너무 화가 났다. 국민이 지금 이 상황이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급에 따라서 판단력이 좀씩 차이가 있겠죠. 이재명, 박지원이는 벌써 파악이 끝난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겁니다. 1급 최고 사기꾼. 그 정도 감각이 있어야죠. 안 겁니다. 근데 그 밑에 2급 사기꾼들 쫙, 뭐 정성원이 뭐니, 거기서 붙어먹는 놈들. 느리죠, 좀.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박지원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걸 눈치를 보는 겁니다. 1급들은 벌써 판단 끝났어요. 이거는 성관이는 못 살린다. 성관이를 꼬리 잘라도 우리 쉽지 않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잔머리가 그 정도 수준이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저들도 아마 알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지들도 굉장히 똥줄 탈 겁니다, 아마. 왜냐면 이 상황이 지금, 그럼 성관이를,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나 남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관이를 조지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조지면은 지들은 살 수가 없어요. 몸통 다 죽어요, 그냥. 성관이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2년 전 그 총선 때 당선시킨 국회의원들, 제가 아는 것만 민주당에서 한 50여 명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그 최소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50여 명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그럼 원래 여당이 아니에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다수당이 아니에요. 그걸 50여 명을 그 부정선거로 선관위 때문에 당선이 된 건데, 선관위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짜웅을 해가지고 지들이 다 짜웅이 돼 있는데 선관위를 조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생각은 뻔하죠. 박지원이 생각은. 그 이재명이 생각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거는 지들끼리 서로 의논을 안 해도 똑같아요. 그 잔대가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면은 길은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길도 막혀 있는 길인지 알아도 그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외통수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의 이 시위가 제가 말씀드린 어느 인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그냥 외통수예요. 뭐 선관위 자른 걸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인계점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사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그라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정도 선은 넘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 그냥 사그라든다고 칩시다. 여기서 또 저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또 하늘이 저쪽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하늘이 돕는 거는 그런 건 저는 잘 못 봤어요. 저런 상황에서 하늘이 저쪽을 돕는 경우는 무슨 만약에 돕는다면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저들 입장에서는 운 좋게 그냥 사그라들었다.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은 치명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지점을 지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서 좀 더 지나면 이제 아예 그냥 한 방에 끝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할 상황이죠. 저야 뭐 이제 희망고문 전문가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희망고문 전문가입니다, 제가. 자칭.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박지원이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유, 니들이 똥줄이 타겠구나 싶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이는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까, 못 돌아올 확률도 약간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거기서 어떻게 뭐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앞으로 보니 지금은 굉장히 뭐랄까 불투명한 상태죠, 모든 게. 지금은 정말 뭐랄까요, 한 시각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막 격동의 시기예요. 지금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순식간에 하루 상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 상간에 완전히 대통령 이재명이 그냥 하야라는 표현 정말 그건 대통령한테나 쓰는 건데, 이재명이 그냥 끄집어 내려지는 상황이 바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뭐 당장 그렇게 되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다가 확률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저 사람들 뭐 지금 똥줄이 타겠죠, 지금. 그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저 박선원이가 지금 그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얘가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쥐들이 한 짓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위험하다는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쥐는, 박선희 같은 애는 완전히 모가지 진짜 사형감이거든요. 쥐도 알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사형까지는 안 당하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지들이 했던 짓이, 멀쩡한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아가지고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 뭐 곽종근인가 뭔가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곽종근이가 얘기하는 거를 의원들이요 이래갖고 곽종근이가 의원들이 이렇게 만든 놈들이 박선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내란 수개로 몰았으니까 내란이잖아요, 그게. 아니, 정상적이고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내란 수개로 몰았어요. 그게 내란이잖아요. 참 말이 묘하죠. 그러니까 제주도 좋은 놈들이에요. 멀쩡한 대통령을, 진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된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려가지고 내란 수개로 몰아버려서 이놈들이 대단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 범죄는 내란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그 행위는 그냥 사형이죠. 이렇게 지가 모르겠습니까, 박사님? 목소리가 막 커지더라고요, 이놈이. 아, 얘네들이 느낌이 오는구나, 이제. 예. 정말 그 도도한 물결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탄핵 당할 때 반대 시위에 모였던 그 이미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 시위는 잦아들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시작이 돼가지고 저놈들이 이제 큰 물결이 몰려오는 거를 어찌 막은 거예요. 지들이 막 진짜 조작을 하고 어찌 해갖고 이거 뭐 방송국 장악하고 해놨으니까 사법부 장악한 놈 그 문영배 같은 놈 동원해가지고 예 무리하게 그걸 어떻게든 막아. 그렇지만 그 큰 물살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예. 막아놨는데 이게 자꾸 뚫리는 거죠. 한 번에 확 쓸려나가는 그 도도한 물결이 한 번에 확 쓸려나가느냐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어찌 막는다 쳐도 또 물이 새기 시작하고 결국은 뚝은 터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 희망 고문 전문가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박지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를 이제 비난을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외길 수순인데 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차피 끝났다는 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치면은 외길 수순 이건 어쩔 수 없어. 외길 수순이 있어요. 외길 이건 뭐 장군이 들어왔으니까 피해야 되는데 어차피 졌구나. 이런 상황 있잖아요. 몇 수 더 연장.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좀 두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들은 속으로 그걸 부인하고 싶겠죠. 아니겠지, 살 길이 있겠지 하고 싶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이재명이가 들어오긴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참 아직까지는 뭐 이제 가시적으로 뭐가 이재명이가 막 하야를 했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뭐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유 좀 속 시원한 상황이 곧 벌어질 수도 있겠다. 진짜 이 국민들을 작년 그 12월 3일 날 개엄을 한 거로부터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게 지금 저는 1년 반 동안을 와 그동안 그 답답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은 심정이셨을 텐데 아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는 사람으로서는 아니 어떻게 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냥 전부 거짓으로 그냥 이진숙 같이 정말 그 정의로운 여전사예요. 진짜 그 여자야말로 정의로운 여자예요. 그런 거 막 그냥 어거지로 끌어내리고 그거를 그 꼴을 보면서 지금 2년을 가까이 이렇게 아우 속 터지는 줄 알았죠.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속 터지는 줄 알았죠 정말. 아우 답답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진짜 속 터지네 이거. 제 동생놈들은 저한테 속아가지고 이놈들이 저 KSJ님께서 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뭐 저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자격은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이제 제 동생들을 사실은 영상을 찍은 것 자체가 가장 컸던 이유가 제 동생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니까 이놈들이 쥐들이 썽을 내고 오히려 듣지도 않고 이렇게 싸움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재명이한테 있잖아요.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반국가 세력한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제가 동생한테 화를 낸다는 거는 저는 그 바보 아니에요. 저가 바보죠. 아니 이 동생을 그렇게 만든 놈들이 있는데 이놈은 그냥 순진하게 속은 거 아니에요. 속은 것도 죄라면 죄죠. 근데 아니 제 동생인데 그 속았다고 그걸 뭐 제가 거기서 화를 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싸움밖에 더 됩니까? 옛날에 80년 전에 이럴 때는 그걸 서로 죽였어요. 형제끼리.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바보는 아니니까 아이고 이놈들 지금 얘기해갖고는 듣지도 않네. 오히려 저한테 승질을 내요. 와. 싸움 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을 동생놈들한테 아예 그쪽 얘기는 이제 꺼내지도 않으면서 영상을 찍은 거죠.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혹시 동생놈들이 볼까? 안 보더라고요. 그래도 효과는 있다라고 저는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내가 영상을 찍고 있어. 형 못 찍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쥐가 안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 자체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겉에서부터 살살살살살살 제 동생들을 설득한 거죠.
아니, 설득이라는 게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속아 있는 거를 깨어나게 한 거잖아요. 속아 있는 이 사기를 당한 속아 있으니까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임마 그러면 나한테 승질을 내요.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속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놈들이 그러길래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일이라고 이제 KSJ님은 저를 아주 뭐 극찬을 해주셨는데 극찬이 아니라 뭐 이제 고생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고생한 거는 없고요. 뭐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이 정말 아까 영상을 봤는데 참 저는 공감이 되는 영상이 전환길 씨를 한테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이 큰 절을 하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대나 말씀을 야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은 봤어도 이 현생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은 처음 봤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전환길 제가 뭐 그저께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전환길이 없었을 때 있었을 때 정말 시뮬레이션이 되니까요. 전환길이 없었으면 이 상황 안 옵니다. 정말 암울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뭐 사필 규정으로 돌아갔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아마 속 터져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결정적인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뭐 나이가 있고 머리가 좋으니까 알죠. 지금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세상에는 정말 고집 센 사람도 있구나. 전환길 씨가 그래요. 고집이 정말 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집이 정말 센데 그게 이제 좋은 쪽이죠. 이 사람이 정의롭다 보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고집이 세면은 그게 이제 전환길 같은 영웅이 돼. 그게 영웅이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지금 최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지만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화돼 가지고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전환길 씨가 이제 그때 나왔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급일지 몰랐는데 지금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와 이건 뭐 하늘이 된 인물이구나. 거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뭐 삼국지로 비유하자면은 삼국지 최고가 누구죠? 여포 전투력으로 여포 전투력만 보면 여포. 전환길 선생은 지금까지 온 거는 여포 이상이에요. 거의 슈퍼맨급 활약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드릴 얘기 많죠 지금. 뭐 하도 오죽하면 제가 매일 찍게 되겠습니까? 매일 찍어도 드릴 말씀이 이제 잘려요 제가. 그래도 뭐 시간을 제가 대충 생각하니까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